여러분은 계속해서 8월 14일 월요일 아침 굿모닝 텍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뉴스 초대에서 김원영 변호사님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형법 이야기 오늘 또 함께 해볼 텐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상치 않게 좀 비가 많이 내리던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새벽에 저도 빗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비가 좀 폭우가 내려서 그런지 출근하는데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 굳은 날은 네. 예상치 못하게 자동차도 자주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평소에 타이어나 뭐 브레이크 계통을 손을 보지 않으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낭패를 당하기 딱 좋은 날이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조금 네. 교통사고 대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 관련된 법률들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지난주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의 행동 요령 또 이야기 네.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블랙박스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을 한번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는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옆에 변호사님 항상 동석하고 다니는 네, 거 아니니까요. 참 VIP죠. 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순간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다 당하거나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쪽 분야인데 법률행위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 평소에 법률 지식으로 또 상식으로 무장해 있으면 좀 이제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머리도 띵하고 사고 나면 아, 생각할 저는 게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그러게요. 만약 막상 네. 교통사고가 난 그 순간에는 도대체 뭐부터 뭘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모르겠죠. 아주 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네. 계속 이어서 보면 첫 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는 아프면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내가 사고를 냈든 사고를 당했든 사고가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네. 뭐 속도를 얼마나 냈느냐, 어떻게 뭐 운전자 측이나 뭐 이렇게 바쳤느냐 등등 여지에 따라서 큰 사고로 또 인사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911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나를 받았던 내가 상대방을 뭐 그 들이받았던 네. 그 사고 상관없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일단 911을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다친 것 같다, 몸이 네. 조금 아픈 것 같다 싶으면은 어쨌든 이제 911을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경미한 사고지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군요. 네.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메디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조그마한 사고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머리는 아프고 막 메스껍고 구토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내가 사고는 경미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면 911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막 부상이 당하지 않았더라도 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면은 네, 911을 좀 사회적인 부르는 게. 비용 부담으로 가더라도 네. 그래도 911을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그 사실 좀 부담. 네,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만약에 내가 또 낸 사고라면은.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당이 있고 혈압이 높은데 네, 사고 그렇죠. 내서 막 가슴도 막 두근거리고 네.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을 텐데 그 두근반 세근반 그 심장으로 다시 또 운전하고 가면 맞습니다. 가다가 더 큰 사고로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네. 딱 당한 그 순간에는 몸이 긴장해서 아픈 걸 또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911 부르시고 네. 또 좀 이제 경찰 오고 또 그 파라메딕들 오면 네. 반드시 그 차를 타고 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요. 혈압도 한번 재보고 그러고 보내면 돼요. 돈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타고 확인해 보고 건강하면은.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나와요. 그렇군요. 네. 네.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또 타고 안 가지 않는 나와요. 이상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미안하니까는 뭐 최소한으로 네.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추후의 일은 또 나중의 일이고. 네, 그거는 변호사들 일이고요. 네. 본인들은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상하면 부르시는 게 맞아요. 네, 그것도 또 이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염두에 두고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네. 뭐 사고 재산 손해보다도 우선은 건강이 네, 최우선이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다. 네. 이제 뭐 일단 911 불렀고 네. 내가 좀 정신 차렸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탐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선임들께서 탐정의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요. 네. 탐정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뭐
형사나 뭐 경찰들의 역할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나중에 그 현장이 변호사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이나 뭐 경찰들은 추후에 뭐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들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말을 맞추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고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경찰들은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있었던 일을 기술하는데 네. 우선 현장에는 내 편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듣고 자기가 직접 그 본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듣고 탐문한 걸 자기가 생각하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뭐 그 직접성이라든지 뭐 증거의 뭐 강력함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겠죠. 네네. 한번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난 네, 이후니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여러분들께서 사고 났을 때는 현장에서 증인들 확보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냐면요. 그 나는 그린 시그널,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차는 빨간불인데 네. 그린 시그널이 당연히 right of way라는 그럼요. 우선 통행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거리다 보니까 이게 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린 시그널인지 누가 레드 시그널인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여기 사거리에 CCTV가 뭐 다 있는 CCTV가 것도 아니고요. 거의 다 없어요. 네. 되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런 그렇군요.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내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상대방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라든지 혹시 멈춰서서 사고를 수습해주면 그분들 뭐 정보를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리고 주변에 그분들- 사고 나서 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그리고 그분들 뭐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름, 연락처 네.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내가 그린 시그널임을 증명을 해주겠죠. 네. 입증을 해주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증인 굉장히 확보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뭐 증거 확보, 증거 확보. 당연하겠죠. 그 증거 확보 중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블랙박스로 네. 그 인식이 되는 대시캠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것. 네, 그거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내 차에는 대시캠이 있었고 네. 블랙박스가 있었고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린 시그널인 거 보고 갔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때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해도 돌아서서는 그 무어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많이 네, 다르다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부분 케이스를 보면 나중에는 네, 다 이제 네, 자기 주장을 하는군요. 사람의 마음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위급한 순간을 모면하면 나중에는 보따리 찾을 심산으로 항상 마음이 바뀌는.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다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런 심산. 네. 네. 그래서 뭐 대시캠이 있어서 영상이 네. 녹화되어 있다면 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네, 되겠지만요. 그 만약에 대시캠이 있으면 네. 내가 분명히 내가 갈 때는 내 대시캠에는 그린라이트 찍혔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레드라이트겠죠. 그렇죠. 네. 트래픽 라이트 체계가 뭐 말펑션하고 있지 않으면 네.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레드라이트니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뭐 현대 사회니까 네. 이런 그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증거 체계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유퀴먼을 달고 다니시면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좀 영어가 약간 부족하고 한 경우에 이렇게 영상 자료가 증거 자료가 있으면은 네. 훨씬 좀 유리할 네. 것 같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다들 있는 게 좋아요. 네. 변호사님 네, 의견에는 영어를 네. 잘한다고 뭐 미국 꼬맹이들이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뭐 다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증거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평소에 나를 보호해주는 보조 장치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한 7년에 한 5, 6년에 한 번만 그거 써도 하긴 뭐 네, 그렇게 네. 비싼 가격은 또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을 한 200불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생일 선물이나 뭐 네. 애인한테 해주는 선물 아니면 뭐 아내한테 해주는 선물, 부모님께 해주는 선물 중에는 제일 좋은 선물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상대방이 사고 현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라든지 네, 뭐 네. 녹음이나 아니면 아예 사인을 좀 받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뭐 I'm sorry, I made a left turn while it was red light 네. 이렇게 이제 뭐 등등 뭐 이제 그
그러니까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어드미션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몇 자 적어 다 오라고. 네. 펜하고 그러니까 페이퍼, 현장에서는요, 네, 좀. 펜하고 페이퍼 내밀고 미안하면 여기다 네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네가 했던 방금 말하고 네. 그다음에 사인 하나 해달라라고 들이미는 그 기바람 네, 그런 네. 것도 좀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바꾸기 전에 네, 미리 네. 좀 이렇게 증거를 네, 만들어 놓는 네, 게. 네. 그리고 더 그 전에는 이제 대시캠이 있으면 다 찍히잖아요. 네. 그런 말도 다 녹음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사고 나고 주머니에 그 녹음기 그 전화기에 보면 네, 녹음 기능,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녹음 기능이 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머니에다 전화기 넣어놓고요, 녹음 기능 켜놓고 넣어놓고 난 다음에 네.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혹시 뭐 부지불식간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 네. 뭐 예를 들면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나중에 근데 그 돌아서서 나중에 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보험료도 오르고 와이프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혼도 많이 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지? 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요모조모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좀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순진하게 상대방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100% 잘못했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순진한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뭐 대시캠 또는 이렇게 현장에서 뭐 사인이나 막 녹음을 미처 못한 경우 또 다른 이렇게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현장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들릴 그 수 있는 정도가 말밖에 없죠. 다군요. 네. 아, 그러니까 다른 그거 게 신경을 써야겠네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면 네. 양심에 맡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자기 주장 네. 그리고 뭐 네. 그 상황 좀 파악하고 이제 그 정도로 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 이제 증거 증인이 없잖아요. 그런 네.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억울한데도 네. 내가 일정 부분 이렇게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많이 네. 생기겠네요. 나중에 변호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능력은 없지만 네. 이거를 한 10여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네, 네. 10여 년째 이제 이쪽 관련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죄송스럽죠. 네. 제 능력의 한계. 뭐 그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뭐 네, 플러스 네. 뭐 증거의 부족, 그렇죠. 증인의 미확보, 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100% 내가 억울한데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대시캠 블랙박스 설치돼서 네. 영상 확보가 안 돼 있다든지 네. 뭐 상대방으로부터 딱 이렇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네. 녹음이나 사인 같은 그런 네. 뭐 발언을 받아두지 않았다든지 증인을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꼬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꼬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많이들 당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나중에는 자기 네. 주장을 좀 네,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그 정황상의 증거만 가지고도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잡아내는데 네네. 그 양 당사자 간에 서로 간의 라이abili티를 리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네. 뭐 상대방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도망가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많아요. 아, 도망가는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사라져요? 예, 치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도망가겠죠. 아하, 네. 네, 그런 경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잡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위험한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아시지만 텍사스에서는 건 캐리 다 네네. 다들 소지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받고 도망간 사람이 갱 멤버인지 그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차의 속도만 믿고 쫓아가시다가 네. 그 위험한 경우에 차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대시캠이 있으면 네. 박스 있으면 다 찍히니까 그렇죠. 오케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번호판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뭐 다 못 외웠다 괜찮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현장에서 911을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뭐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액시던 리포트가 아니라 네. 퀄리티 리포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액시던 리포트는 사고하고 관련된 거고요. 네. 인시던 리포트라고요. hit앤런은 뺑소니는 이거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시던인 거예요. 이거는 네.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네, 일반 교통사고인데 이거는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그렇군요. 교통사고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그 보험 편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기초를 잡아준다고. 네네. 히든런은 UM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이라고 이야기했죠. 네네. 그렇게 해서 받으면 노폴트로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 수가 안 올라가고 위자료까지 다 물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쫓아가고 하는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겠네요. 그렇게 프로텍션을 해놓으면 쫓아갈 네. 필요가 없죠. 네. 무리하게 쫓아가서 뭐 상대방이 뭐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촉배들로 그럼요. 덤비는 네네. 경우에는 네. 대책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패스트 앤 퓨리어스하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고요. 건으로 트레트닝 당한다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참 황당한 경우겠죠. 네,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이런 그 행동 요령이라든지 네. 법적인 대처 요령으로 숙달을 해놓으시면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할 일은 별로 없겠죠. 네. 네. 자, 아무튼 뭐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지만 막상 내가 닥치게 되면은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뭐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증거를 네.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하고 만약에 네. 몸이 좀 아프다면 911도 부르고 네. 하는 행동 수칙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전에 평소에 보험을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들을 좀 들어놓고 들어놓고요. 네. 비용이 한 달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도 또 김원웅 변호사님 모시고 특별히 몇 주간에 걸쳐서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텍사스 초대석이었습니다.